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배경음악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밤 하트처럼 예쁘게 그려진 사랑이 아니라 시간과 선택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으로 남는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건너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작품은 김효인 작가의 소설집 사랑은 하트 모양이 아니야에 실린 단편 두 편 중에 그 첫 번째 이야기 로우밤 로우밤의 일부를 낭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로키는 개인의 수명을 예측하고 그 정확도를 검증하는 미래 예측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휴일을 앞두고 무심코 확인한 데이터 하나로 그는 자신이 내일 모레 밤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음보다 먼저 떠오른 건 오래 기다려온 드라마의 마지막 회,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월드컵 8강전. 로키는 시차를 이용하면 자신의 죽음 이후 펼쳐질 그 장면들을 어디선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준시가 19시간 느린 하와이, 직항 대신 여러 경유지를 거치는 여정 속에서 그는 혼자 여행에 익숙한 한 사람, 라라를 만나게 됩니다. 라라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로키의 삶에 스며들지만 로키는 다가오는 죽음도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의 마음도 끝내 말하지 못한 채 시간을 건너갑니다.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사랑은 감정일까 선택일까? 그리고 이미 끝이 정해진 시간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사랑은 하트 모양이 아니야 속 단편 로우밤 로우밤의 앞부분을 조용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들 속에서 사랑의 또 다른 형태를 함께 발견해 보세요. 서울, 다가오는 주말. 한국에는 총 2186명의 사망이 예정되어 있다. 그중 로키가 배정받은 케이스는 13건. 로키의 일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의 죽음을 예측하고 그 결과가 실제와 어느 정도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미래예측 연구소의 수명 시뮬레이션 연구센터는 세간에 공개된 기간이 아니지만 올해로 벌써 10년째 인간의 수명을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예측 결과와 실제 수명 사이의 일치율은 지난해 기준 97%에 달했다. 오늘 프로그램 정확도를 더 살리기 위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하필이면 업무 종료 시간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로키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은 1시간째 반응이 없었다. 맥주도 사놨는데 얼른 해결되면 좋겠다. 로키가 중얼거렸다. 혼잣말은 그의 오래된 습관이다. 화면 뜨면 연락주세요. 프로그램 모니터 옆에 놓인 업무용 노트북 채팅창에 준이의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로키가 속한 팀의 연구원들을 담당하는 관리자다. 네. 짧게 답한 로키가 퍽퍽한 눈을 힘주어 깜빡였다. 수명 데이터 연구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다. 연구소에는 조기 퇴사자가 많은 편이었기에 로키는 꽤 고참에 속했다. 하기야 배우자와 직계 및 반개 가족이 없을 것, 재직 중 연애, 결혼 금지, 이 두 가지만 해도 꽤 까다로운 근무 조건이다. 가까운 가족이 없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달랐다. 못하게 하면 더 안달을 내기 마련인 걸까? 연구소 연봉으로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10년 정도는 거뜬히 혼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운명처럼 생겨나는 인연을 당해내지는 못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떠났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로키가 신입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주니에게 들은 내용이었다. 로키는 그 외 직장 동료들을 만나본 적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 그저 다들 본인처럼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겠거니 짐작할 뿐이다. 어찌됐건 로키는 연구소 일이 만족스러웠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죽음을 확인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소모됐지만 자신이 마주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닌 데이터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금세 안정을 찾았다. 재택근무는 타고난 집돌이에게 알맞은 근무 형태였다. 잔업이 없어 쉬는 주말엔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와 축구를 봤다. 종종 등산을 했고 이따금씩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지만 모두 혼자만의 일이었다. 새로운 인연은 만들지도 않았고 저절로 생겨나지도 않았다. 학창시절엔 친구들이 덜어 있었지만 졸업을 하면서 다들 조금씩 자연스레 멀어졌다. 연애 상대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은 사람이 사람만을 마주보던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온종일 각종 스크린과 기계를 마주해야 하는 시대에 사람이 온전히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의미에서 충만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는 이제 지구에 몇 없을 것이라고 로키는 생각했다. 물론 로키의 마음속에서 로맨틱한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런 욕구는 드라마나 영화로 충족하면 그만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로키가 잠시 멍 때리는 사이 드디어 하얗던 화면에 까만 글자가 가득하게 채워졌다. 떴습니다. 로키가 주니에게 보고했다.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케이스 몇 개만 확인해 주세요. 네. 로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눈은 화면에 뜬 오늘자 데이터 장을 훑었다. 29일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임채수 경기도 의창시 거주 34세 남성 29일 금요일 오후 3시 57분 양변주 서울시 염초구 거주 59세 여성 새로 뜬 데이터와 앞서 처리해 두었던 데이터의 사망 시간을 비교해보니 다행히도 차이가 없었다. 문제 있나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업무를 마치셔도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 프로그램 종료 전에 주말로 예정된 케이스의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은 로키 씨 연차니까 보고는 다음 주 화요일에 복귀하고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이가 채팅창에서 나간 뒤 로키는 주말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띄웠다. 13건의 데이터가 조금은 버벅거리며 하나하나 열리고 있었다. 로키의 엉덩이는 이미 반쯤 의자에서 떨어진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로키에겐 가장 신나는 축제,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월드컵 시즌이었다. 심지어 그저 그런 월드컵이 아니었다. 모처럼 대한민국 대표팀이 활약해 8강에 올랐다. 로키는 월요일에 있을 8강전을 보기 위해 연차까지 썼다.
그리고 그 전에 16강 경기를 최소 10번은 더 볼 예정이었다. 화면에 나온 데이터는 이제 12건. 한 건만 더 확인하면 업무를 마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로키의 머릿속에는 맥주와 월드컵이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으로 서둘러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조급해지는 로키의 마음과 달리 마지막 케이스의 데이터는 유난히 더디게 떴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어? 31일 일요일 오후 11시 12분 차 로키 서울특별시 은상구 거주 30세 남성 은상구에 사는 30세 남성 차로키 로키는 눈앞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어 그 내용을 작게 되뇌었다. 로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데이터였다. 혹시 동명인이 아닐까 해서 검색해 봤지만 역시나 은상구에 사는 30살 남성 차로키는 한 사람뿐이었다. 로키의 데이터가 이 모니터에 뜬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연구소 규칙상 연구원에게는 본인과 주변인의 데이터가 절대 배정되지 않는다. 배정 과정에 착오가 생긴 듯 했다. 준이 이미 퇴근하셨나요? 준이에게 보고해야 할 것 같아 메시지를 남겨봤지만 시간이 지나도 답은 없었다. 잠시 후 프로그램을 다시 돌려보니 데이터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 뭐야? 당황한 루키가 몇 번이고 거듭 확인해봤지만 조금 전까지 모니터에 떠있던 이름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로키의 이름 역시 사라졌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몇 분 더 있는 것 같아요. 로키는 아까 준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혹시 예전에 데이터가 뒤섞여 몇몇 연구원들에게 잘못 전달된 일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면 말이 된다. 동료들 중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했을 로키의 죽음이 잠시 로키의 화면에 떴던 것이다. 로키는 잠시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렇게 화면이 멈추거나 데이터 배정이 잘못되는 문제가 가끔씩 생기긴 했지만 데이터 내용만은 늘 정확했기에 로키는 연구소 프로그램을 꽤 신뢰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곧 죽는단 말이야? 데이터대로라면 내일 모레인 일요일 밤에 로키는 죽는다.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모두가 예정된 시점이 되자 죽음에 이르렀다. 죽음의 때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준이에게 알리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로키는 입사 당시에 서명했던 계약서가 다소 살벌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각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 안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 근무자는 정해진 죽음에 어떤 관여도 해서는 안 된다. 연구소는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설령 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이라 하더라도 연구원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됐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연구소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끄러워질 일은 되도록 피하고 싶었다. 일단 차분하게 생각하자. 로키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했다. 평균적으로 한국에서만 하루에 1000명이 죽는다. 누구라도 언젠가는 그 하루치에 속하게 된다. 수명 예측 데이터에는 사망 사유가 적히지 않는다.
사연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의 인생은 어느 때든 끝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누군가는 스스로 택하고, 누군가는 사전에 기미를 느끼며, 누군가는 어쩌다 갑자기 죽는다. 로끼는 그 어쩌다 갑자기에 속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된 것뿐이다. 타인의 사망 데이터를 매일같이 봐왔지만 막상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니 아무래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절망감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다. 로끼는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할까 문득 궁금해한 적이 있었다. 검색을 해보니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와 함께 몇 가지 뻔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죽기 직전에 자신을 상상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순간에 삶을 되돌아볼 것 같다고 했다. 글쎄, 되돌아볼 만한 삶이었나? 어려서는 좀 외로웠던 것도 같았다. 로키는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 타고나기를 성격이 조용하고 반항기가 없는 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것이 당시에 겪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청소년 시기엔 꽤 좋은 성적을 받아 장학금으로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대학 시절에는 국가 지원으로 적게나마 생활비를 받아 기숙사에서 살 수 있었다. 대학원에 가서는 로키의 사정을 아는 교수님에게 추천을 받아 지금의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었다.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고부터는 지원 없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졌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다. 재직 중 연애와 결혼을 금지한다는 연구소의 방침 덕분에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던 채로 지낼 수 있어서 좋았다. 누구보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행함을 크게 느낀 적이 없었다. 평일 업무를 마친 뒤에나 주말에 홀로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파 위에서 대각선으로 누워 축구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먹고 싶은 걸 시켜 먹는 것만으로도 꽤나 행복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사실 로키의 인생은 그게 다였다. 30살까지 살아온 삶에서 더 뒤돌아볼 만한 일은 특별히 없었다. 나쁠 것 없지 않나? 사실 인간이 이상한 거지. 비버는 평생 나무로 집을 짓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잖아. 거북이도 평생 바다를 떠도는 것 외에 할 일이 없고. 인간만 너무 복잡해. 피곤해, 피곤해. 복잡했던 머릿속은 시간이 지나자 한 가지 생각으로 정리되었다. 담담히 받아들이자는 것. 언제든 올 일이 예상보다 조금 일찍 왔을 뿐이다. 딱히 이루어야 할 커다란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돌아보면 그때그때 하고 싶었던 건 나름 다 누리면서 살아온 것 같았다. 틈틈이 혼자 여행도 다녔고,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도 했다. 그래, 잠깐 쉬자. 괜찮은 척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생각이 쉽게 멈추지는 않았다. 서른이 끝이라니 좀 젊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아니었다. 그 부분에는 이미 무뎌져 있었다. 일하는 동안 젊다 못해 어린이들의 죽음을 수없이 기록했으니까.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할 필요는 있었다. 마지막 주말 동안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드라마와 축구나 실컷 보고 남은 돈은 어디
좋은 일을 하는 곳에 기부를 해야 하나 막연히 생각했다. 그때였다. 잠깐만. 로키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그러니까 로키가 죽고 1시간쯤 뒤 드라마 호텔 브루노의 부인의 마지막 회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이다. 아니, 그건 아니지. 지난 반영부는 브루노 부인의 남편을 죽인 범인이 부인을 찾아오면서 끝이 났다. 그 범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끝난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방영될 마지막 회는 총 5개 시리즈에 걸쳐 무려 6년간 이어진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회차였다. 그리고 축구, 월요일엔 정말 오랜만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8강전도 중계된다. 아, 하필이면 왜? 딱 하루만 더 산다면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로키는 그럴 수 없었다. 살려줘. 진한 흑맥주 한 잔을 먹고 죽겠어. 호텔 브루노의 부인에 등장하는 탐정 코젤의 명대사가 절로 나왔다. 여름방학이 벌써 시작되었는지 공항 안이 북적였다. 오늘 밤에 호놀룰루로 가는 비행기 좌석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출발하는 걸로요. 로키가 항공사 직원에게 물었다. 로키는 2시간 전 옷을 갈아입고 무작정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다. 목적지는 한국과의 시차가 19시간인 하와이 호놀룰루. 요즘은 휴가 시즌이라 좌석이 남아있는 비행기가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휴양지 쪽은 자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내일 출발하는 건까지 찾아봤지만 아직 취소된 자리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로키는 공항 구석에 있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해보니 현재 시점에서 호놀룰루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런던과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30시간을 소요하는 것이었다. 직항으로는 8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는 비행기는 1시간 뒤면 출발이네. 로키는 잠시 눈을 감고 신중히 판단하려 노력했다. 그 비행기를 탄다면 인생의 남은 시간 대부분을 비행기에 쓰게 될 것이다. 빠르게 생각이 정리되었다. 로키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잠시 후 로키는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자리를 잡았다. 로키의 옆 복도 쪽 자리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차가운 인상의 여자가 앉았다. 진한 초록 티셔츠를 입은 여자의 탈색한 머리 사이로 커다란 링 귀걸이가 달랑였다. 턱을 괴고 있는 손에는 손가락 개수와 맞먹는 수의 반지를 끼고 있었다. 남다른 포스에 눌린 로키는 창문에 바짝 붙어 앉았다. 비행기 바퀴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이 비행기는 로키에게 시간의 마법을 부려줄 호박마차였다. 과정이야 어찌되건 호놀룰루에 도착만 하면 되지 뭐. 로키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서경 157도에 자리한 하와이. 로키가 무리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지난 휴가 때 받아두었던 로키의 미국 관광 비자가 아직 유효했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하와이의 시간이 한국보다 19시간 느리기 때문이었다. 죽음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하나. 죽음의 때는 경도에 따른 시차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인즉 서쪽에 있는 나라로 가면
시차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죽음을 막을 순 없지만 미룰 순 있는 것이다. 로키가 지금 하와이로 간다면 죽음이 19시간 늦춰지게 된다. 그럼 시청하던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고 고대하던 월드컵 경기까지 본 다음 이 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서반구보다 시간이 더 빠른 동반구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닐 수가 없었다. 밤 비행기 안, 사람들은 하나둘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이 들거나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는 등 긴 비행을 버틸 준비를 했다. 로키는 호놀룰루에서 달성해야 할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1. 호텔 브루노 부인의 마지막 회를 보는 것. 2.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8강 경기를 보는 것. 로키가 자신이 세운 계획에 만족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무언가 좌석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곧이어 들린 작은 탄식 소리에 로키가 눈을 떴다. 옆자리 여자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발 옆에 프라하라고 적힌 엽서가 떨어져 있었다. 로키가 몸을 숙여 엽서를 주워들었다. 어, 여기 엽서의 사진 속 장소가 익숙해 로키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어딘지 아세요? 옆자리에 여자가 물었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다. 알 것 같은데요? 호텔 브루노의 부인 촬영지 아닌가요? 로키는 촬영지가 맞다는 것을 100% 확신했지만 의문형으로 대답했다. 아, 그거 드라마죠? 글쎄요, 전 안 봐서. 아마 맞을 거예요. 호텔 브루노의 부인의 주인공 배우가 인터뷰에서 프라하에서 촬영한이라는 말을 했던 것을 로키는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 살펴봐도 엽서 속 풍경은 분명 드라마에서 탐정 코젤이 운영하는 사무소 근처의 모습이었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건 저도. 아,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여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고 나서 핸드폰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어플 속 지도를 보고 있었다. 아, 네. 로키는 그렇게 대답한 뒤 다시 눈을 감았다. 프라하라면 전에 가본 적이 있는 곳이긴 했다. 이틀이면 중심부를 다 둘러볼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도시였다. 지도를 보면 엽서 속 장소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제가 같이 찾아봐도 될까요? 로키가 핸드폰을 들며 조심스레 옆자리 여자에게 물었다. 네?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자는 조금 당황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로키는 평소 모습답지 않게 적극적인 태도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어차피 잠이 오지 않던 차였고 장소를 알아내는 일이 재밌을 것 같아서였다. 네, 뭐 그럼 여자가 로키에게도 잘 보이도록 엽서를 둘 가운데에 놓았다. 하지만 지도를 대충만 살펴봐도 외부에 2층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이 있고 1층에는 펍이 있는 그런 건물은 프라하의 거리에 1000개쯤 있는 것 같았다. 쉽지 않은 미션에 두 사람이 빠져 있는 사이 기내식이 2번 나왔고 런던행 비행기는 어느새 아시아를 가로질러 유럽에 다다랐다. 이제 그만 찾아주셔도 되는데 미안해하는 여자의 말에 로키가 고개를 저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잘 가요.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그런가 봐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마도 기회가 없겠지만 복잡한 사정이 담긴 뒷말은 생략했다. 프라하 가시는 것 같은데 런던을 경유하세요? 로키가 여자에게 물었다. 네, 직항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지만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쌌어요. 여행 기간이 좀 길어서 시간보다 경비를 아껴야 하는 쪽이거든요. 프라하에 오래 머무세요? 글쎄요, 가보면 알겠죠? 여자가 어깨를 으쓱이며 미소 지었다. 순간 로키는 그녀의 자유로운 모습이 조금은 부럽다고 생각했다. 런던, 죽음 43시간, AM 4시 10분. 좋은 여행 되세요. 비행기에서 내린 로키에게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가 장난스레 인사를 건넸다. 어쩐지 처음 마주했던 얼굴과는 조금 다른 인상이 되어 있었다. 찾아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장소는 찾지 못한 채 이별이었다. 네, 그쪽도 꼭 그 장소 찾길 바랄게요. 로키가 조금 시끄러운 공항 내부와 멀어진 거리를 감안해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라라예요. 제 이름 금라라요. 아, 네. 차 로키입니다. 라라. 금라라 씨는 아마도 내가 이름을 마지막으로 알려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로키는 생각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의 출발 시각은 2시간 뒤였기 때문에 로키는 서둘러야 했다. 우중충한 날씨 때문인지 유난히 어수선해 보이는 공항 안의 인파 속으로 로키가 섞여 들어갔다. 취소됐다고요? 로키가 황당한 표정으로 항공사 직원에게 물었다.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가 결항되었다. 항공사 직원들은 내일 저녁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바꿔주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또 묻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딱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로키는 뒤돌아섰다. 내일 저녁이라니 시체를 태워줄 셈인가? 로키는 깊은 한숨을 쉬며 환승 통로에 서 있던 공항 직원에게 다가갔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그녀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로키를 바라봤다. 비행기 표를 새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환승 게이트 밖으로 나갈 수 있냐는 로키의 말에 그녀는 어디로 가는데? 라고 짧게 물었다. 로키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어딘가로 무전을 하더니 자신이 알아봐 주겠다는 말을 남겼다. 잠시 후 그녀는 무심한 표정과는 다르게 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3시간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에 취소된 자리가 하나 있다는 것이었다. 구매하고 싶냐는 물음에 로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항공사 직원을 불러줄 테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떠났다. 샌프란시스코? 그때였다. 누군가 로키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외모만으로는 서아시아 쪽 사람처럼 보이는 할머니였다. 로키가 직원과 나눈 대화 속에 샌프란시스코를 용케 알아들은 듯했다. 아, 네. 샌프란시스코. 로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자 할머니는 로키의 팔을 붙잡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로키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의 말을 녹음했다. 번역기 어플 화면에 샌프란시스코 남편이 병원에 있다 라는 문장이 떴다. 위독, 곧 죽는다 라는 말이 이어서 붙은 것만으로도
사정을 대충 알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남편이 위독하다. 서둘러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었다. 런던 히스로 공항.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구해야만 하는 두 명의 아시안이 공항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는 직원이 오면 표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로키의 말에 조금은 진정을 한 상태였다. 로키의 손에는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건네준 그녀의 여권과 결항 때문에 못 쓰게 된 비행기표가 들려 있었다. 푸자? 로키가 비행기표에 적힌 탑승자명을 읽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끄덕였다. 그녀 이름은 푸자 찬드, 네팔에서 온 할머니였다. 아직 깜깜무소식인 직원을 기다리며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제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로키는 자신이 한 말이 번역기를 거치며 혹여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최대한 간단한 표현을 쓰려고 노력했다. 번역된 로키의 말을 들은 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길게 이어진 그녀의 말이 핸드폰 화면에 번역되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단어들이 마구 뒤섞여 있어 좀처럼 그 뜻을 유추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로키가 알아본 문장은 보고 싶다였다. 남편이랑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로키의 말에 할머니는 호탕하게 웃었다. 돌아온 그녀의 대답은 아니었다. 평생 다른 마음이라는 표현이 번역기 화면에 적혔다. 그리고 이어서 번역된 말은 또 한 번에 보고 싶다였다. 만나면 무슨 말 하실 거예요? 그 물음에 할머니는 할 말 없다라고 답한 뒤 키스나 해주지 뭐 라는 의미로 보이는 제스처를 취했다. 로키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가느냐는 푸자의 물음에 로키는 하와이행 비행기를 타러 간다고 답했다. 연륜의 힘인지 푸자는 로키의 대답이 이상하다 여기는 것 같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하와이에는 바다 수영을 하러 가느냐 물었다. 아니요, 수영 안 해요. 바닷물을 안 좋아해요. 로키는 마치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를 상대하듯 팔로 X자를 만들며 대답했다. 그럼 왜? 푸자가 물은 것은 하와이에 가야 하는 이유. 로키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번역된 로키의 대답을 확인한 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키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 주었다. 멀리서 공항 직원이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알아본 바를 전했다. 역시나 남은 자리는 한 자리였다. 오늘 샌프란시스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로키와 푸자 중 한 사람뿐이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부분은 2부에서 이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든 소란을 잠재우고 당신의 기분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다정한 목소리 이나읍입니다. 제 낭독 영상은 대부분 배경음악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올리고 있으니 원하시는 버전으로 골라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밤 하트처럼 예쁘게 그려진 사랑이 아니라 시간과 선택,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마음으로 남는 사랑의 이야기를 함께 건너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작품은 김효인 작가의 소설집 사랑은 하트 모양이 아니야에 실린 단편 두 편 중에 그 첫 번째 이야기 로우밤 로우밤의 일부를 낭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로키는 개인의 수명을 예측하고 그 정확도를 검증하는 미래 예측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휴일을 앞두고 무심코 확인한 데이터 하나로 그는 자신이 내일 모레 밤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음보다 먼저 떠오른 건 오래 기다려온 드라마의 마지막 회,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의 월드컵 8강전. 로키는 시차를 이용하면 자신의 죽음 이후 펼쳐질 그 장면들을 어디선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표준시가 19시간 느린 하와이, 직항 대신 여러 경유지를 거치는 여정 속에서 그는 혼자 여행에 익숙한 한 사람, 라라를 만나게 됩니다. 라라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로키의 삶에 스며들지만 로키는 다가오는 죽음도 그녀에게 끌리는 자신의 마음도 끝내 말하지 못한 채 시간을 건너갑니다.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사랑은 감정일까 선택일까? 그리고 이미 끝이 정해진 시간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사랑은 하트 모양이 아니야 속 단편 로우밤 로우밤의 앞부분을 조용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장들 속에서 사랑의 또 다른 형태를 함께 발견해 보세요. 서울, 다가오는 주말. 한국에는 총 2186명의 사망이 예정되어 있다. 그중 로키가 배정받은 케이스는 13건. 로키의 일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인간의 죽음을 예측하고 그 결과가 실제와 어느 정도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미래예측 연구소의 수명 시뮬레이션 연구센터는 세간에 공개된 기간이 아니지만 올해로 벌써 10년째 인간의 수명을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놀랍게도 예측 결과와 실제 수명 사이의 일치율은 지난해 기준 97%에 달했다. 오늘 프로그램 정확도를 더 살리기 위한 업데이트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하필이면 업무 종료 시간을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로키의 컴퓨터 모니터 화면은 1시간째 반응이 없었다. 맥주도 사놨는데 얼른 해결되면 좋겠다. 로키가 중얼거렸다. 혼잣말은 그의 오래된 습관이다. 화면 뜨면 연락주세요. 프로그램 모니터 옆에 놓인 업무용 노트북 채팅창에 준이의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로키가 속한 팀의 연구원들을 담당하는 관리자다. 네. 짧게 답한 로키가 퍽퍽한 눈을 힘주어 깜빡였다. 수명 데이터 연구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다. 연구소에는 조기 퇴사자가 많은 편이었기에 로키는 꽤 고참에 속했다. 하기야 배우자와 직계 및 반개 가족이 없을 것, 재직 중 연애, 결혼 금지, 이 두 가지만 해도 꽤 까다로운 근무 조건이다. 가까운 가족이 없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달랐다. 못하게 하면 더 안달을 내기 마련인 걸까? 연구소 연봉으로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10년 정도는 거뜬히 혼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운명처럼 생겨나는 인연을 당해내지는 못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 떠났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로키가 신입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주니에게 들은 내용이었다. 로키는 그 외 직장 동료들을 만나본 적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 그저 다들 본인처럼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겠거니 짐작할 뿐이다. 어찌됐건 로키는 연구소 일이 만족스러웠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죽음을 확인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소모됐지만 자신이 마주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닌 데이터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금세 안정을 찾았다. 재택근무는 타고난 집돌이에게 알맞은 근무 형태였다. 잔업이 없어 쉬는 주말엔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와 축구를 봤다. 종종 등산을 했고 이따금씩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지만 모두 혼자만의 일이었다. 새로운 인연은 만들지도 않았고 저절로 생겨나지도 않았다. 학창시절엔 친구들이 덜어 있었지만 졸업을 하면서 다들 조금씩 자연스레 멀어졌다. 연애 상대도 마찬가지였다. 사랑은 사람이 사람만을 마주보던 시대에나 가능했던 일이다. 온종일 각종 스크린과 기계를 마주해야 하는 시대에 사람이 온전히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의미에서 충만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이는 이제 지구에 몇 없을 것이라고 로키는 생각했다. 물론 로키의 마음속에서 로맨틱한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런 욕구는 드라마나 영화로 충족하면 그만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로키가 잠시 멍 때리는 사이 드디어 하얗던 화면에 까만 글자가 가득하게 채워졌다. 떴습니다. 로키가 주니에게 보고했다.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케이스 몇 개만 확인해 주세요. 네. 로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눈은 화면에 뜬 오늘자 데이터 장을 훑었다. 29일 금요일 오후 3시 45분 임채수 경기도 의창시 거주 34세 남성 29일 금요일 오후 3시 57분 양변주 서울시 염초구 거주 59세 여성 새로 뜬 데이터와 앞서 처리해 두었던 데이터의 사망 시간을 비교해보니 다행히도 차이가 없었다. 문제 있나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업무를 마치셔도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 프로그램 종료 전에 주말로 예정된 케이스의 데이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은 로키 씨 연차니까 보고는 다음 주 화요일에 복귀하고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이가 채팅창에서 나간 뒤 로키는 주말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를 띄웠다. 13건의 데이터가 조금은 버벅거리며 하나하나 열리고 있었다. 로키의 엉덩이는 이미 반쯤 의자에서 떨어진 상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로키에겐 가장 신나는 축제,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월드컵 시즌이었다. 심지어 그저 그런 월드컵이 아니었다. 모처럼 대한민국 대표팀이 활약해 8강에 올랐다. 로키는 월요일에 있을 8강전을 보기 위해 연차까지 썼다. 그리고 그 전에 16강 경기를 최소 10번은 더 볼 예정이었다. 화면에 나온 데이터는 이제 12건. 한 건만 더 확인하면 업무를 마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로키의 머릿속에는 맥주와 월드컵이 함께하는 금요일 저녁으로 서둘러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조급해지는 로키의 마음과 달리 마지막 케이스의 데이터는 유난히 더디게 떴다.
그리고 불행히도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어? 31일 일요일 오후 11시 12분 차 로키 서울특별시 은상구 거주 30세 남성. 은상구에 사는 30세 남성 차로키. 로키는 눈앞의 데이터를 믿을 수 없어 그 내용을 작게 되뇌었다. 로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데이터였다. 혹시 동명인이 아닐까 해서 검색해봤지만 역시나 은상구에 사는 30살 남성 차로키는 한 사람뿐이었다. 로키의 데이터가 이 모니터에 뜬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다. 연구소 규칙상 연구원에게는 본인과 주변인의 데이터가 절대 배정되지 않는다. 배정 과정에 착오가 생긴 듯 했다. 준이 이미 퇴근하셨나요? 준이에게 보고해야 할 것 같아 메시지를 남겨봤지만 시간이 지나도 답은 없었다. 잠시 후 프로그램을 다시 돌려보니 데이터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 뭐야? 당황한 루키가 몇 번이고 거듭 확인해봤지만 조금 전까지 모니터에 떠있던 이름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로키의 이름 역시 사라졌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겪는 분들이 몇 분 더 있는 것 같아요. 로키는 아까 준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혹시 예전에 데이터가 뒤섞여 몇몇 연구원들에게 잘못 전달된 일이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면 말이 된다. 동료들 중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했을 로키의 죽음이 잠시 로키의 화면에 떴던 것이다. 로키는 잠시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렇게 화면이 멈추거나 데이터 배정이 잘못되는 문제가 가끔씩 생기긴 했지만 데이터 내용만은 늘 정확했기에 로키는 연구소 프로그램을 꽤 신뢰했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곧 죽는단 말이야? 데이터대로라면 내일 모레인 일요일 밤에 로키는 죽는다.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모두가 예정된 시점이 되자 죽음에 이르렀다. 죽음의 때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준이에게 알리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었다. 로키는 입사 당시에 서명했던 계약서가 다소 살벌한 내용을 담고 있어 각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 안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다. 근무자는 정해진 죽음에 어떤 관여도 해서는 안 된다. 연구소는 내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설령 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이라 하더라도 연구원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됐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연구소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끄러워질 일은 되도록 피하고 싶었다. 일단 차분하게 생각하자. 로키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말했다. 평균적으로 한국에서만 하루에 1000명이 죽는다. 누구라도 언젠가는 그 하루치에 속하게 된다. 수명 예측 데이터에는 사망 사유가 적히지 않는다. 사유는 중요하지 않다. 사람의 인생은 어느 때든 끝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누군가는 스스로 택하고 누군가는 사전에 기미를 느끼며 누군가는 어쩌다 갑자기 죽는다. 로키는 그 어쩌다 갑자기에 속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된 것뿐이다. 타인의 사망 데이터를 매일같이 봐왔지만 막상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니
아무래도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절망감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다. 로키는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보통 무슨 생각을 할까 문득 궁금해한 적이 있었다. 검색을 해보니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와 함께 몇 가지 뻔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죽기 직전에 자신을 상상해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순간에 삶을 되돌아볼 것 같다고 했다. 글쎄, 되돌아볼 만한 삶이었나? 어려서는 좀 외로웠던 것도 같았다. 로키는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랐다. 타고나기를 성격이 조용하고 반항기가 없는 편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것이 당시에 겪고 있던 많은 문제들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청소년 시기엔 꽤 좋은 성적을 받아 장학금으로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대학 시절에는 국가 지원으로 적게나마 생활비를 받아 기숙사에서 살 수 있었다. 대학원에 가서는 로키의 사정을 아는 교수님에게 추천을 받아 지금의 연구소에 취업할 수 있었다.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고부터는 지원 없이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해졌다.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다. 재직 중 연애와 결혼을 금지한다는 연구소의 방침 덕분에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던 채로 지낼 수 있어서 좋았다. 누구보다 행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불행함을 크게 느낀 적이 없었다. 평일 업무를 마친 뒤에나 주말에 홀로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소파 위에서 대각선으로 누워 축구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먹고 싶은 걸 시켜 먹는 것만으로도 꽤나 행복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사실 로키의 인생은 그게 다였다. 30살까지 살아온 삶에서 더 뒤돌아볼 만한 일은 특별히 없었다. 나쁠 것 없지 않나? 사실 인간이 이상한 거지. 비버는 평생 나무로 집을 짓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없잖아. 거북이도 평생 바다를 떠도는 것 외에 할 일이 없고. 인간만 너무 복잡해. 피곤해. 복잡했던 머릿속은 시간이 지나자 한 가지 생각으로 정리되었다. 담담히 받아들이자는 것. 언제든 올 일이 예상보다 조금 일찍 왔을 뿐이다. 딱히 이루어야 할 커다란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돌아보면 그때그때 하고 싶었던 건 나름 다 누리면서 살아온 것 같았다. 틈틈이 혼자 여행도 다녔고, 갖고 싶은 물건을 사기도 했다. 그래, 잠깐 쉬자. 괜찮은 척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생각이 쉽게 멈추지는 않았다. 30이 끝이라니 좀 젊지 않나? 라는 생각이 아니었다. 그 부분에는 이미 무뎌져 있었다. 일하는 동안 젊다 못해 어린이들의 죽음을 수없이 기록했으니까. 하지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고민할 필요는 있었다. 마지막 주말 동안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드라마와 축구나 실컷 보고 남은 돈은 어디 좋은 일을 하는 곳에 기부를 해야 하나? 막연히 생각했다. 그때였다. 잠깐만. 로키가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났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그러니까 로키가 죽고 1시간쯤 뒤 드라마 호텔 브루노의 부인의 마지막 회가 공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이다.
아니, 그건 아니지. 지난 반영부는 브루노 부인의 남편을 죽인 범인이 부인을 찾아오면서 끝이 났다. 그 범인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끝난 것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방영될 마지막 회는 총 5개 시리즈에 걸쳐 무려 6년간 이어진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 회차였다. 그리고 축구. 월요일엔 정말 오랜만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8강전도 중계된다. 하필이면 왜? 딱 하루만 더 산다면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지만 로키는 그럴 수 없었다. 살려줘. 진한 흑맥주 한 잔을 먹고 죽겠어. 호텔 브루노의 부인에 등장하는 탐정 코젤의 명대사가 절로 나왔다. 여름방학이 벌써 시작되었는지 공항 안이 북적였다. 오늘 밤에 호놀룰루로 가는 비행기 좌석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출발하는 걸로요. 로키가 항공사 직원에게 물었다. 로키는 2시간 전 옷을 갈아입고 무작정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였다. 목적지는 한국과의 시차가 19시간인 하와이 호놀룰루. 요즘은 휴가 시즌이라 좌석이 남아있는 비행기가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휴양지 쪽은 자리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내일 출발하는 건까지 찾아봤지만 아직 취소된 자리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로키는 공항 구석에 있는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항공권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해보니 현재 시점에서 호놀룰루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런던과 샌프란시스코를 경유해서 30시간을 소요하는 것이었다. 직항으로는 8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는 비행기는 1시간 뒤면 출발이네. 로키는 잠시 눈을 감고 신중히 판단하려 노력했다. 그 비행기를 탄다면 인생의 남은 시간 대부분을 비행기에 쓰게 될 것이다. 빠르게 생각이 정리되었다. 로키는 서둘러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잠시 후 로키는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자리를 잡았다. 로키의 옆 복도 쪽 자리에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차가운 인상의 여자가 앉았다. 진한 초록 티셔츠를 입은 여자의 탈색한 머리 사이로 커다란 링 귀걸이가 달랑였다. 턱을 괴고 있는 손에는 손가락 개수와 맞먹는 수의 반지를 끼고 있었다. 남다른 포스에 눌린 로키는 창문에 바짝 붙어 앉았다. 비행기 바퀴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느껴졌다. 이 비행기는 로키에게 시간의 마법을 부려줄 호박마차였다. 과정이야 어찌되건 호놀룰루에 도착만 하면 되지 뭐. 로키는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서경 157도에 자리한 하와이. 로키가 무리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그곳에 가는 이유는 지난 휴가 때 받아두었던 로키의 미국 관광 비자가 아직 유효했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하와이의 시간이 한국보다 19시간 느리기 때문이었다. 죽음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하나. 죽음의 때는 경도에 따른 시차의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인즉 서쪽에 있는 나라로 가면 시차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미룰 수는 있는 것이다. 로키가 지금 하와이로 간다면 죽음이 19시간 늦춰지게 된다. 그럼 시청하던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보고 고대하던 월드컵 경기까지 본 다음 이 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 서반구보다 시간이 더 빠른 동반구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닐 수가 없었다. 밤 비행기 안, 사람들은 하나둘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잠이 들거나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는 등 긴 비행을 버틸 준비를 했다. 로키는 호놀룰루에서 달성해야 할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1. 호텔 브루노 부인의 마지막 회를 보는 것. 2.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8강 경기를 보는 것. 로키가 자신이 세운 계획에 만족하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무언가 좌석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곧이어 들린 작은 탄식 소리에 로키가 눈을 떴다. 옆자리 여자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발 옆에 프라하라고 적힌 엽서가 떨어져 있었다. 로키가 몸을 숙여 엽서를 주워들었다. 여기 엽서의 사진 속 장소가 익숙해 로키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다. 어딘지 아세요? 옆자리에 여자가 물었다.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었다. 알 것 같은데요? 호텔 브루노의 부인 촬영지 아닌가요? 로키는 촬영지가 맞다는 것을 100% 확신했지만 의문형으로 대답했다. 아, 그거 드라마죠? 글쎄요, 전 안 봐서. 아마 맞을 거예요. 호텔 브루노의 부인의 주인공 배우가 인터뷰에서 프라하에서 촬영한이라는 말을 했던 것을 로키는 기억하고 있었다. 다시 살펴봐도 엽서 속 풍경은 분명 드라마에서 탐정 코젤이 운영하는 사무소 근처의 모습이었다. 정확한 위치를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건 저도.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여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고 나서 핸드폰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녀는 어플 속 지도를 보고 있었다. 네. 로키는 그렇게 대답한 뒤 다시 눈을 감았다. 프라하라면 전에 가본 적이 있는 곳이긴 했다. 이틀이면 중심부를 다 둘러볼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도시였다. 지도를 보면 엽서 속 장소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제가 같이 찾아봐도 될까요? 로키가 핸드폰을 들며 조심스레 옆자리 여자에게 물었다. 네? 그렇게 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자는 조금 당황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로키는 평소 모습답지 않게 적극적인 태도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어차피 잠이 오지 않던 차였고 장소를 알아내는 일이 재밌을 것 같아서였다. 네, 그럼. 여자가 로키에게도 잘 보이도록 엽서를 둘 가운데에 놓았다. 하지만 지도를 대충만 살펴봐도 외부에 2층으로 올라가는 철계단이 있고 1층에는 펍이 있는 그런 건물은 프라하의 거리에 1000개쯤 있는 것 같았다. 쉽지 않은 미션에 두 사람이 빠져있는 사이 기내식이 2번 나왔고 런던행 비행기는 어느새 아시아를 가로질러 유럽에 다다랐다. 이제 그만 찾아주셔도 되는데. 미안해하는 여자의 말에 로키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덕분에 시간이 잘 가요.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그런가 봐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마도 기회가 없겠지만 복잡한 사정이 담긴 뒷말은 생략했다. 프라하 가시는 것 같은데 런던을 경유하세요? 로키가 여자에게 물었다. 네, 직항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지만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쌌어요. 여행 기간이 좀 길어서 시간보다 경비를 아껴야 하는 쪽이거든요.
프라하에 오래 머무세요? 글쎄요, 가보면 알겠죠? 여자가 어깨를 으쓱이며 미소 지었다. 순간 로키는 그녀의 자유로운 모습이 조금은 부럽다고 생각했다. 런던, 죽음 43시간, AM 4시 10분. 좋은 여행 되세요. 비행기에서 내린 로키에게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가 장난스레 인사를 건넸다. 어쩐지 처음 마주했던 얼굴과는 조금 다른 인상이 되어 있었다. 찾아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장소는 찾지 못한 채 이별이었다. 네, 그쪽도 꼭 그 장소 찾길 바랄게요. 로키가 조금 시끄러운 공항 내부와 멀어진 거리를 감안해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라라예요. 제 이름 금라라요. 아, 네. 차 로키입니다. 라라, 금라라 씨는 아마도 내가 이름을 마지막으로 알려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로키는 생각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의 출발 시각은 2시간 뒤였기 때문에 로키는 서둘러야 했다. 우중충한 날씨 때문인지 유난히 어수선해 보이는 공항 안의 인파 속으로 로키가 섞여 들어갔다. 취소됐다고요? 로키가 황당한 표정으로 항공사 직원에게 물었다.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가 결항되었다. 항공사 직원들은 내일 저녁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바꿔주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또 묻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딱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로키는 뒤돌아섰다. 내일 저녁이라니 시체를 태워줄 셈인가? 로키는 깊은 한숨을 쉬며 환승 통로에 서 있던 공항 직원에게 다가갔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그녀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로키를 바라봤다. 비행기표를 새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환승 게이트 밖으로 나갈 수 있냐는 로키의 말에 그녀는 어디로 가는데? 라고 짧게 물었다. 로키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어딘가로 무전을 하더니 자신이 알아봐 주겠다는 말을 남겼다. 잠시 후 그녀는 무심한 표정과는 다르게 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3시간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에 취소된 자리가 하나 있다는 것이었다. 구매하고 싶냐는 물음에 로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항공사 직원을 불러줄 테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는 떠났다. 샌프란시스코? 그때였다. 누군가 로키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외모만으로는 서아시아 쪽 사람처럼 보이는 할머니였다. 로키가 직원과 나눈 대화 속에 샌프란시스코를 용케 알아들은 듯했다. 아, 네, 샌프란시스코. 로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자 할머니는 로키의 팔을 붙잡고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로키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의 말을 녹음했다. 번역기 어플 화면에 샌프란시스코 남편이 병원에 있다 라는 문장이 떴다. 위독, 곧 죽는다 라는 말이 이어서 붙은 것만으로도 사정을 대충 알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남편이 위독하다. 서둘러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었다. 런던 히스로 공항.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를 구해야만 하는 2명의 아시안이 공항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할머니는 직원이 오면 표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로키의 말에 조금은 진정을 한 상태였다. 로키의 손에는 할머니가 막무가내로 건네준 그녀의 여권과 결항 때문에 못 쓰게 된 비행기표가 들려 있었다. 푸자? 로키가 비행기표에 적힌 탑승자명을 읽었다.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끄덕였다. 그녀 이름은 푸자 찬드, 네팔에서 온 할머니였다. 아직 깜깜무소식인 직원을 기다리며 두 사람이 대화를 이어나갔다. 이제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로키는 자신이 한 말이 번역기를 거치며 혹여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최대한 간단한 표현을 쓰려고 노력했다. 번역된 로키의 말을 들은 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한번 길게 이어진 그녀의 말이 핸드폰 화면에 번역되어 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단어들이 마구 뒤섞여 있어 좀처럼 그 뜻을 유추하기 어려웠다. 그나마 로키가 알아본 문장은 보고 싶다였다. 남편이랑 사이가 좋으셨나 봐요. 로키의 말에 할머니는 호탕하게 웃었다. 돌아온 그녀의 대답은 아니었다. 평생 다른 마음이라는 표현이 번역기 화면에 적혔다. 그리고 이어서 번역된 말은 또 한 번에 보고 싶다였다. 만나면 무슨 말 하실 거예요? 그 물음에 할머니는 할 말 없다라고 답한 뒤 키스나 해주지 뭐 라는 의미로 보이는 제스처를 취했다. 로키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가느냐는 푸자의 물음에 로키는 하와이행 비행기를 타러 간다고 답했다. 연륜의 힘인지 푸자는 로키의 대답이 이상하다 여기는 것 같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하와이에는 바다 수영을 하러 가느냐 물었다. 아니요, 수영 안 해요. 바닷물을 안 좋아해요. 로키는 마치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를 상대하듯 팔로 X자를 만들며 대답했다. 그럼 왜? 푸자가 물은 것은 하와이에 가야 하는 이유. 로키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번역된 로키의 대답을 확인한 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키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주었다. 멀리서 공항 직원이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알아본 바를 전했다. 역시나 남은 자리는 한 자리였다. 오늘 샌프란시스코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로키와 푸자 중 한 사람뿐이었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부분은 2부에서 이어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굿나잇.